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입니다. 뉴데일리에 칼럼을 싣는데요. 제가 가끔 소개하죠. 오늘도 멋집니다. 제목이요. 중대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감 1위? 퀘스천마크. 오피니언이 트루스, 진실보다 우선하는가? 링컨과 힐러는? 퀘스천마크입니다. 부제목은요. 링컨의 노예 해방 인기 없었다. 히틀러의 침략 전쟁과 유대인 학살 지지 많았다. 머릿수 앞세운 민주주의 매우 위험. 때 앞세운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 그리고 이재명과 차베스의 사진 밑에 사진 설명이 있는데요. 여론에 따른다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인가? 여론이 최상위라 규범이라면 가치 판단은 개나 줄인 소리 아닌가? 줄한 소리 아닌가? 그럴 거라면 법치는 왜 있나? 그냥 여론조사로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촛불 광란도 광우병 발광도 모두 여론이란 이름 아래 벌어졌다. 열기가 식은 지금 돌이켜보라. 한바탕 난리소동 아니었던가? 프랑스 대혁명의 단두대 피바다, 모택동 문화대혁명의 피칠갑 학살극, 이 모두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자행됐었다. 이재명의 롤모델 차베스 역시 여론을 무기로 베네수엘라를 망국의 길로 몰고 갔다. 이재명의 끝은 어디일까? 글을 이어갑니다. 여론이란 무엇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뚝 떨어졌다. 한동훈 지지도도 떨어졌다. 반면에 차기 대통령감 1위는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어쩌고 저쩌고. 듣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외마디는 잘들 놀고 있구나. 순특정 성향 플러스 역선택 장난. 여론 만들기와 여론 띄우기. 고작 이따위 여론 아닌 여론 만들기와 여론 띄우기 판이 18세기 19세기 자유인들이 그토록 이룩하려 했던 민주주의의 뒤끝인가? 1819년 영국 시인 퍼시 셀리는 이렇게 구가했다. 서풍의 노래였다. 오 사나운 서풍이여, 그대의 가을의 숨결이여, 보이지 않는 그대가 있어 죽은 나뭇잎들은 휘몰리네. 마법사에게 쫓기는 유령처럼. 대중에 깃든 두 얼굴, 그의 외침은 적중했다. 민주주의 서풍, 산업혁명 서풍, 자유시장 서풍은 세계의 대세로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는 그 서풍에 깃들인 위험을 간파하진 못했다. 대중의 시대, 대중민주주의의 마성을, 성직자에서 정치무당, 목사, 김어준, 최모 등, 촌노에서 이재명 떼거리, 개딸, 좌파 언론 등 이걸 간파한 사상가들도 있었다. 토머스 홉, D.H. 로렌스, 프리드 니체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왕당파, 파시즘 옹호자로 비난받기도 했다. 사실이든 오해든. 홉스는 민주주의가 지켜세우는 의견의 자유라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성직자 플러스 촌노, 컨트리 젠틀맨이 말을 듣곤 소위 의견이란 것을 갖는다. 의견, 오피니언이 곧 진실, 트루스란 것은 아니란 뜻이다. 여론으로 분장한 선동. 이재명, 유승민, 이준석 어쩌고 하는 여론조사를 보자니, 이준석을 다시 띄워주는 언론들의 집요함을 보자니 홉스가 한 말이 너무나도 뼈 때리게 가슴에 와닿는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그렇다면 그가 받는 사법소추는 다 뭐란 말인가? 그는 조작에 희생당하는 양심수인가? 4.10 총선에서 유권자의 반은 이재명과 그의 수하들을 찍었다. 반대편 악당들이 그를 뭐라 비난해도, 그가 실정법을 위반했다 해도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야 이재명 지지자 라는 식이다. 여론 따랐으면 노예 해방 없었다. 여론 쫓았으면 들러 나치 제국 번성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홉스가 말한 성직자 플러스 촌노들에게 세뇌당해서, 성직자 플러스 촌노란 요새 세상에선 선동갑, 가짜 뉴스, SNS, 여론 조작을 말할 것이다. 영롱하고 자유로운 영혼들만이 이 가짜 현실을 깨부술 수 있다. 마법의 좀비가 될 수 없는 건강한 영혼들만이 이들은 선언한다. 여론이 곧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현 시대를 꿰뚫는 말이죠. 요즘에 뭐 이슈 이런 거보다도 지금 문재인 이후에, 그다음에 이재명의 현상, 지금 목도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지적한 거였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차베스나 그런 사람에 비유되는 거죠. 의료대란 중재를 해달라며 공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났네요. 그랬더니 진우스님이 증언하는 건 맞다. 이렇게 반은 때리고 반은 뭐 이렇게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반은 때렸습니다. 면전 앞에서. 증언하는 건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간 거는 추석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급해서 뭐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섀도우 캐비넷도 만들고요. 김종인도 만나고, 이제 뭐 종교계 다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군을 막 넓히고 나를 좀 봐달라. 이게 말로는 봐달라 안 한 거지만 사람이 만나면 약해지거든요. 만나면 저도 김무성 전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또 유승민과 또 짝짝꿍대고 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분은 뭐 형님, 큰 형님이
사람이죠. 저를 잘 아는데 저게 왜 날 비판하지 하고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정도 아니면은 만나고 술 한잔 먹고 밥이라도 먹고 이러면요, 비판하기가 꺼려져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왠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콘서트 같은 거 가면은 왠지 그 가수, 뭐 그 공연 보면 그 배우가 앞에서 보면은 텔레비에서 봤을 때하고 달리 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봤던 공연,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의 팬이 됩니다. 텔레비로 볼 때도 팬이 됐지만 직접 맞닥뜨리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거나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요, 굉장한 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재명은 노리는 건데, 만나고 밥을 먹고 뭐 담소를 나누고 이러면요, 어느 정도 편이 돼달라는 거죠. 그리고 편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자꾸 만나는 건데, 총무원장 하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의정 갈등 이걸 쓱 이슈를 던지면서 의료 대란 얘기를 하면서 뭐 남 얘기하듯이 해요. 지가 야당 대표고 압도적인 다수석이에요. 지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의료 대란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 적대가 누구 때문에 됐는데, 그냥 남의 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요. 지가 1등 공신이고 지가 주역이면서 지금 이렇게 갈등 벌이는 건 모르겠대. 왜 이렇게 최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윤석열 탓만이야? 자기가 주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요만큼 뭐 탓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갈등, 정치 잘하고 못하고 이러고 말고, 국정을 잘 운영하고 못하고 말고요. 이건 뭐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지금 주사파들하고의 갈등에 요만큼은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의협파동에도 이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의협파동도. 그러나 이거 누가 조정하는 건데, 지가 다 지금까지 해놓고 거부권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이상한 법 남발해놓고, 지금 정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선 원장한테 가서 이걸 좀 중재 좀 해달라.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뜹니다. 그랬더니 총무원장이 의대는 증원하는 게 맞다. 그러나 중재할 때 있으면은 자기도 한번 정부하고도 대화해보고 노력해보겠다. 그런데 증원하는 거, 원칙적인 면에 개혁하는 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죠. 물론 종교 지도자니까.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치고는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심하게 못하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얘기하고 두리뭉실하면서 뭐 이렇게 다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뭐 아주 교과서적인 말하고 이러는데, 정광훈 목사는 막 그냥 후벼파잖아요. 근데 이 총무원장인 지인수님은 정광훈 목사처럼 막 제대로 후벼 팠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50%는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100% 회초리를 때려야 환호를 할 텐데, 의대 증원하는 건 맞죠. 그러나 제가 상황 봐서 갈등 조정하는데 글쎄 뭐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고 이랬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총무원장이 이재명을 찾아왔길래 개소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갈등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야당 대표 아니신가요? 압도적인 다수당 아니신가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법 리스크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더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좀 책임지실 분이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책임 지금 누가 안 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진짜 그냥 송곳처럼 빡빡.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은 그런 정치권을 향해서 송곳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하여튼 뭐 50%는 매를 때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에 김문수와 한덕수 재조명되는 게요, 오래된 정치인들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장관은 벌써 이 두 분 이름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 10년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재평가되냐면요,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 너무나 개판인 세상에 이재명이, 문재인이 이 완전히 나라를 엎질러 놓은 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시원하게 네가 엎질렀지 않냐 하고 김문수가 나오고, 한덕수 총리는 점잖은 양반인데 세게 욕먹을 각오로 나오니까 재평가되는 거예요. 뉴델리에도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한덕수, 김문수 재조명 이유는 할만하는 뚝심 때문이다. 좌파에 더는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종교 지도자가 조계종 총무원장이 김문수나 한덕수처럼 나왔으면 어떨까? 정광훈 목사처럼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건 맞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얘기해 줬네요. 그러니까 사회 어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점잔 빼고,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데도 점잔 빼고 눈치 보고, 이 여론의 눈치 보는 거죠. 여론의 눈치 보는 거는 이 주사파들, 포퓰리스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수파의 어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신문 방송까지도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유근희 선생이 오늘 일갈하죠. 그렇다면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돼. 그때 당시 여론 굉장히 험악했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노예 해방이라는 건요, 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야.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들이 다 수족처럼 부리는 건 내 재산인데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노예가 재산이었잖아요. 지금에 생각하면 노예 해방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흑인들도 인권이고 마땅히 인권을 누려야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 가보면은요 여론은 안 그랬다니까. 히틀러도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대중연설을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열광을 했어요. 유태인들 죽이는 것도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들은 막 열광을 했어요. 그 여론이 오르냐 이거예요. 지금의 이재명의 이 지지율 이 여론이 오르냐. 지금 이준석을 다시 띄우는 언론사들을 오르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일일비 안 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소신을 최근 참모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부쩍 요즘 자주. 왜냐면 당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 하니까 아마 얘기하겠죠. 걱정 마십시오. 대처는 더 고생했어요. 아마 지금 여론 떨어지고 한동훈 같은 사람 배반하고 이러는 고통으로 따지면 만약에 그걸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그러면은 대처가 그때 받은 그 배신감과 고통 이런 걸 지수로 하면 한 20, 30배는 곱하기 해야 될 겁니다. 20, 30배는. 엄청나요. 그리고 시간도 오랫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역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링컨, 대처 훌륭하게 평가하잖아요. 포퓰리즘, 다시 말해서 이 여론이라는 이런 거에 눈치 보던 히틀러라든가 차베스라든가 이런 사람 어떠냐 이거죠.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오피니언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은 뭐 우리가 포기했지만 그래도 자유우파 신문들이 버텨줘요. 오늘 소개한 유근희 선생도 뉴데일리에 논설 쓰시고요. 자유일보라든가 아시아투데이라든가 데일리 아니 FM투데이, 스카이데일리라든가 그래도 자유우파 문화일보라 자유우파 신문들이 아직까지 버팀이 되고 있고요. 우리 또 유튜브들이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라 세웁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시오.